자, 지금부터 사주 응용편 4강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존의 학생 중에서 많이 결석했기 때문에 많이 결석했기 때문에 지금 2명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2명. 그래서 우리 안 오고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쌤들 꼭 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같이 공부를 많이 해야 재미도 있고 또 흥도 납니다. 그래서 꼭 방송을 보시길 바라고 거기다가 꼭 오시길 바래요. 지금 듣고 계시대요. 근희쌤, 자, 목걸이 만들었는데, 자, 요거다, 요거. 목걸이 만들었는데, 이쁘게 내가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오면 줄게요. 안 주고 싶은데, 이게 2개를 해보려니까 안 이뻐. 그래서 1개가 내가 이쁘게 만들었어요. 자, 다음 주에 드릴 거고, 자, 오늘 지난번에 중요한 건 이제 공부를 한 게 뭐냐면 격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격은 지장간에 있는 것이 어디로 천간에 투출될 때 그거를 격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격은 어디 쓰이느냐, 어디? 격은 어디 쓰일까? 격은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격이 나오기 때문에 월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주에 어찌 보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월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잘하는 것들도 있고 힘이 세지는 것들도 있고 힘이 쇠퇴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본다, 사주에서. 자, 그래서 월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는데 거기에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보게 되고, 그리고 금묘하실 중에서 월지는 거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생에 우리가 20대에서 40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뭐가 정해지냐면 직업이 정해지게 되고, 그죠? 직업이 정해지게 되고 삶의 어떤 방향성이 월지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월지의 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격 중에서 완전 정격, 그 격들은 나는 그거를 하고 싶어라는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완전히 형성이 된 사람들은 꼭 격을 형성했는가를 봐야 돼. 보면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정관격이다, 뭐 정인격이다, 아니면은 편재격이다, 평관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격이 형성이 된 사람들은 그 격 쪽으로 해서 직업으로 선택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만큼 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격을 정하는데 격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격국만 가지고 사실 2년 공부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십정격 외에도 우리가 뭐 일행득기격, 뭐 전왕격, 뭐 하여튼 종강격, 종왕격, 뭐 하여튼 격이 굉장히 격국론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거의 그것만 한 과목을 다루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격은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격에다가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용신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또 논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격국 용신 하는 사람들 이게 용신이 된다, 저게 용신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용신운에 무조건 발복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사주를 우리가 읽어주는 것은 물론 좋은 운도 읽어주지만 어떤 걸 읽어준다? 변화를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읽어주는 거야. 변화를 이때 사고 날 수 있다. 이때는 사업을 시작하기 직업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읽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그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자, 어쨌든 오늘이 정해일이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 갑오월로 넘어갔죠? 자, 신축년 갑오월에, 자, 그리고 오늘이 정해일입니다. 오늘이 괜찮은 날인데 무시할 때 조금 뭔가 바쁘고 조금 다들 번잡스러운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오면은 오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중에는
이 오라는 거는 정화와 자, 병화가 들어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기토가 한 개 들어있거든. 자, 기토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투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자, 지장간에 있는 것을 투간된 것을 격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투간된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격을 자, 지난번에 가르쳐 준 걸로 따지면 그렇지. 그냥 오야 오. 정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격이야? 그렇죠. 비견격이 되죠. 요게 바로 비견격입니다. 아시겠죠? 비견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비견격이 되죠. 그래서 격의 조건은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천간에 투간된 것, 드러난 것을 격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격이 되는 거죠. 비견? 전기? 요거 때문에? 비견? 근데 사실은 이 전기 확실한 격으로 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비견격은 사실은 옛날에는 없는 격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그걸 격으로 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월지를 기준으로 그냥 격으로 삼았다 보면 돼. 요것도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격은 이제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천간에 투간돼서 그 원칙으로 삼으나 완전히 정격으로 하는 것은 요렇게 투간된 것. 시천간에 투간된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 아까 제가 격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토라고 했지. 삶의 어떤 모토기 때문에 모토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세상에 이거를 하려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자라면 여기 개가 투출돼 있다면 자, 그러면 이게 자가요로 천간에 투출된 거에 따라서 이게 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게 일간에 따라서 완전히 뭔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투간된 것을 거의 정격으로 삼는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 54번 그다음에 그 뒤에까지 다 살펴봤죠. 살펴봤고 그다음에 또 살펴봤고 자, 십정격에 의해 요거 이제 지금 할 차례잖아요. 걸록격부터. 맞죠? 자, 그래서 월이란 간지적으로 자, 그 위에 읽어 볼게요. 월이란 간지적으로 청년기의 인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년기에 무엇을 꿈꾸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년에 가서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 변화도 청년기에 걸어왔던 방향성에 근거하여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에 월에 들어있는 글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 소리가 나는데 대표님 여기.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앞에 거를 하나 더 조금 연습해서 보자면 우리가 자, 혹시나 또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지 또 모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신금이 있고 여기 진토가 있고 여기 을목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게 보면 무토, 개수, 그죠? 개수에 또 뭡니까? 을개무죠. 을개무가 되죠. 자, 그러면 요것이 천간에 투간이 됐기 때문에 무슨 격? 편제격으로 보죠. 자, 요 을목이 천간에 투출이 되었기 때문에 편제격으로 본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앞에도 지금 예로 나오게 되는데 요렇게 된 경우에는 이거는 편인격, 정인격이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무토가 여기 있는 무토가 정기, 중기, 그러니까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정기의 어떤 것들이 여기에 바로 투간됐기 때문에 요것을 또 격으로 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을 격으로 본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자, 다 했으면은 그건 사실은 잡격 다 섞인 걸로 봐요.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요쪽에 자, 요쪽에 을목이 나와 있고 무토가 나와 있잖아. 자, 그다음 나중에 여기에 요 뒤에 또 개수가 나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럼 여기 게 요로 투간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다 섞입니다. 뭐가 섞이냐면 그럼 얘들은 다 뿌리가 있는 거잖아. 어찌 보면. 자, 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을목을 쓰고 두 번째는 무토를 쓰고 그 다음에 개수를 쓰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혼잡대 완전한 격으로 보기 조금 힘들어. 근데 그럼 여기 있는 게 요로 투간된 걸 전격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보면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 거지. 식신격인데 요게 천간에 투과된 이런 흐름을 탈 수 있어라는 그렇게 우선 잡을 수. 그러면 완전히 무슨 격으로 보냐 이렇게 했을 때 식신격으로 보면 돼요. 시간에 투과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틀릴 수도 있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자, 자, 걸록격은 자, 걸록격 한번 볼게요. 자, 걸록격은 12운성적으로 걸록격이 글자가 월에 있으면 걸록이 된다. 딱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갑목의 인, 을목의 묘, 병화의 사, 정화의 오, 무토의 사, 기토의 오, 그 다음에 경금의 신, 신금의 유, 임의 해, 개의 자 이러면 걸록격 된다는 거 아시겠죠? 천간에 투관되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가 전부 다 걸록격이라고 하는데 요 경우는 그러니까 월지 비견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죠? 자, 월지 비견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슬픈이죠. 자, 슬픈 그러니까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월지 비견은 아버지 때가 가세가 기울거나 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월지 비견을 우선은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좋게 얘기하면 비견은 뭡니까?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견이 있게 되면 주체성이 강해서 자기의 어떤 자립적인 뭔가 주체성이 강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신강신약을 얘기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신이 강해. 신강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기 사업을 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자, 자기 사업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부친의 덕이나, 그러니까 부모의 덕이 약하다. 자, 근데, 요렇게 하면 12운성적으로 이게 녹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옛날에 녹봉이에요. 녹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 그 의사시험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런 시험을 봐서 녹을 받아 먹을 확률이 있다. 요래 된다 이 말이야. 요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래 그렇지. 요렇게 돼 있어도 공무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요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딱 보면서 이 글자를 보면 됩니다. 자, 월에 태어난 월이 일주를 기준으로 12운성상 걸록이 되는 경우가 걸록격이다. 고전에서는 월지의 지장간 글자가 천간으로 투출되어야 걸록격으로 보았지만 본서에서는 월지의 글자를 그대로 격으로 삼는다. 걸록격은 일단 자기가 계절에 강한 기운이죠. 인월이면 인월, 묘월이면 묘월, 자, 을목이면 묘월의 기운을 그대로 타고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기운을 타고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강한 기운을 갖고 났으니 무엇보다 신강하다. 걸록이란 30대 정도의 인생으로서 녹을 먹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막 부임한 신입의 모양이고 아직까지 사회 물정에 능숙하지 않은지라 걸록들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걸록은 이제 인생의 장도에 오르는 시기이니 모든 일에 의욕과 자신감을 갖는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매사에 치밀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씨는 착하다. 자, 그러나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병이기 때문에 융통성보다는 할 만큼 하고 받을 만큼 받으려는 매우 계산적이고 철두철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주체성이 강하고 지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요게 전부 다 얘가 가진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다음 또 걸록은 부모의 후원을 떠났다고 했죠. 그러면 후원을 떠났다는 말은 부모 덕이 없다 내지는 부모한테 뭘 받아 먹을 것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의 후원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의 길에 나서는 시기이니 자수성가에 별로 본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록격들은 부모 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야. 자, 그래서 우리 이건 계속 말해왔죠. 사실은 월지 비경급제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 덕이 없다. 그리고 부모 대가 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가 다 해먹었을 가능성도 있다. 요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주체가 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걸록격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리더하기를 좋아한다. 자, 타인을 리더하는 대표적인 일이 사업이다. 그래서 걸록가들은 사업가들이 많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논문을 쓰시는 분이 준비를 해보니까 정말로 이게 많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한 사업가의 사주해가지고 해보니까 진짜로 걸록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남을 리더하는 일이란 교육, 컨설팅, 감독 등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남을 리더하는 분야에 많이 소속되어 있다. 월의 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부모를 모셔야 하는 운명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남, 장녀가 많고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장남, 장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성을 만다. 이런 지랄 같은 일이 받을 건 없고, 자, 거기다가 장남, 장녀 역할 같은 그까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똑같아. 육신의 비견하고 같은 거야. 걸록격이니까 똑같은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쭉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남자는 직접적으로 또 여기 있습니다. 요걸 사실은 쭉 읽어보면 좋기는 해요. 내가 걸록격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부인, 남편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자가 걸록격으로 태어나면 남편이 나보다 사회적 능력이 떨어져 내가 버려먹여 살려야 한다.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여자가 지금 적어보고 있습니다, 쌤이 지금. 그 양입격을 좀 더 해.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리고 걸록격은 그래도 쌤은 자꾸만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 자립을 한다는 뜻이 의지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걸록격 특징인 거야. 맞아, 그게 특징이잖아. 남편 도움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자꾸 돈을 까먹어. 예.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내 노력하잖아. 그게 양인격 걸로 그게 특징이야. 그리고 재성을 치고 거기다가 꼭 까무어야 돼. 부모 재산이 많으면 있잖아. 그 까먹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뭘 물려받잖아. 월지 걸록격이나 양인격들은 있잖아. 부모가 뭐가 있잖아. 그럼 물려받고 나서 물려받는 거지. 물려받는데 그래도 우선 제주는 우리가 죄로 보지는 않잖아.
돈으로 보진 않잖아. 그 식상으로 보잖아. 식상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근록격으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재산이 많아. 그러면 그 부모 재산 10억을 받잖아. 그 10억 그거 처음 싹 다 까먹고 다시, 그러니까 그 까먹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한 10년 이렇게 걸리는 거야. 빨리 까먹부는 게 낫는 게라 사실은. 그러고 나서 자기 걸 다시 읽어요. 그렇게 돼, 그 묘한 게. 그렇대. 자, 그래서 월지의 녹을 이루면 그 사람의 심리 자체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고, 그 심리 때문에 결국 집안의 장자 노릇을 한다고 본다. 자, 이 원리가 뭐야? 사실은 자기 뿌리가 그냥 여기 있는 거지. 뿌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를 월지를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다 생각하게 해야 하지. 자, 그래서 내가 근록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좀 했고, 자, 그래서 여자가 근록격으로 태어나면 남편이 나보다 사회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벌어먹여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근록격은 육친상 비견이 강화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비견이 강하면 재성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재성은 관성을 생해주는 별로서 관의 뿌리가 되는데, 관성은 남편이 되므로 뿌리가 부실한 남편이라는 의미가 된다. 뿌리가 부실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듯이 남편의 경제력이나 건강상 애로가 반드시 따르게 되므로 여성은 근록격으로 태어나면 부모 덕이나 남편 덕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남자는 근록격으로 태어나면 직접적으로 비견이 재성을 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인의 덕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자와는 좀 더 다르다. 남자는 자기 부인의 사회적 경제력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이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이 직접적으로 그걸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인이 건강상 애로가 따르게 된다. 자, 이게 남자가 녹을 이루게 되면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강하고 지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지랄을 합니까? 마누라한테 지랄을 하죠. 자, 지랄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자, 부인이 건강이 나빠지죠. 부인이 화병이 나거나 암이 걸리거나 그런 확률이 커지죠. 그래서 월지 녹이나 일지 비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지 비견도 제가 저번에 적어드린 거, 그러니까 갑인, 이 전부 다 일지 비견이죠. 갑인, 을묘, 자, 그 다음에 자, 병호, 자, 그 다음에 정사, 그 다음에 무진, 무술, 기미, 기축, 이거 다 월지 비견이죠. 자,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자, 그 다음에 임자, 개해. 자, 요런 일주들은 사실은 여자들은 그냥 생활력도 강하고 사실은 좋습니다. 여자들은. 자, 남자들 같은 경우 진짜 성질이 좀 있어요. 실제로 있게 되고, 자기 애들이, 자, 대체적으로 제가 사주 상담을 해보게 되면 요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남녀 비견 똑같아. 자기 애가 강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고, 내가 잘 되고 싶은 거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요런 성향들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 그래. 안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대체적으로 샘하고 나처럼 이제 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자식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주는 것에 대해서 늘 식신은 나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늘 주는 것에 대해서, 맞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기 뿌리를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애가 강하고 주체성도 강하고, 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고, 자, 그런 어떤 경향성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오늘도 제가 경신일주 여자분 하나를 저 상담했거든요. 상담했는데, 자, 경신에, 자, 정사생이에요. 여자분이. 자, 그리고 여기가 임목이야. 임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월이니까, 여기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정임한목이 되면 이걸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생해주는 게 그럼 수생목이니까 이민이죠. 자, 이민에 요렇게 된 구조야. 형살 걸려 있죠. 자, 저번에 이거 그 강에 빠져 죽은 사람 그 부인.
아니 이거 다 깔고 있어요. 세 개 다. 아니 세 개 다 깔고 있어요. 제가 봤어. 우리 그날 사명사를 봤어요. 그걸 그대로 봤거든. 아니야 사까지 다 있어. 사명살 다 있더라고. 사명살이 돼 있었거든. 거의 이 구조하고 같아요. 이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야. 그러니까 아니 강에 빠져 죽은 사람 남편. 그렇지. 그 사람. 그분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상담을 그분 아닌데 사주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온 거야. 사주 이제 오늘 여자분인데 제가 두 번을 상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남편 어떨까요? 건강이 안 좋대요. 거기다가 갑상선 수술했대. 암 수술. 그러니까 요래 되면 누군가 형을 당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남편이잖아. 경금에서 보게 되면 약간 벗어나 있긴 하거든. 그래서 내가 남편 건강을 굉장히 본인 사주 안에서 사실은 남편을 조금 힘들게 하는 기운이 좀 강하니까 남편을 잘 보살펴줘라. 자 그리고 이거는 그렇죠. 이거 자기는 근데 문제는 내년 같은 이럴 때 우리가 내년에 뭐가 옵니까? 이민년이 오죠. 그럼 똑같은 게 오죠. 거기다가 이 사람의 뿌리는 이거야. 자, 뿌리인데 이 뿌리를 치죠. 이럴 때 사실은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강도 그러니까 배우자도 문제가 오지. 문제가 오거나 변화가 생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직업 변화를 주거나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래서 격이 어쩌면 또 중요하고 신강신약이 중요하다 했을 때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요렇게 뿌리를 두고 있잖아. 자 그럼 여기 뿌리를 딱 두고 있는데 여기가 신이 되고 여기가 유가 되잖아요. 자 그런 해에 어느 신년이 오잖아. 자 만약에 임신년이라고 신년이 온다고 합시다. 그럼 이 뿌리를 치죠. 이럴 때 사실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되는 어떤 이 뿌리를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뿌리를 치면 자기가 나무가 쓰러지는 것과 같잖아. 자 근데 여기에 자수가 있는 것과 이건 틀리다 이 말이야. 이건 인성이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뿌리를 쳐도 사는데 문제는 여기가 전부 다 요런 식으로 전부 자기가 빼는 물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쳐버리면 이거 진짜 죽는단 말이야. 건강이 완전 나빠지는데 이게 10년 정도 만약에 1년 후는 괜찮아. 1년이니까. 10년 온다면 이거 못 견뎌요. 그리고 특히 10년 어느 해에 형살 걸리죠. 그러니까 사해가 오거나 신해가 다시 와버리잖아. 그러면 요거 바로 그 해야 그 해. 요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주를 볼 때 신약한 사주, 그러니까 신각 신약을 봤을 때 신약한 사주에 어디에 하나에 뿌리를 딱 두고 있는데 그 뿌리를 탁 치는 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돼. 그것도 돼. 자 그래서 그거 다 돼요. 다 돼. 자 너무 신강한데 또 신강한 게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돼. 또 그것도 문제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충을 볼 때가 충 들어오는 해가 그래서 중요한 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원숭이 신자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인신충을 맞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국에 인목 있는 사람 아니 원국의 신자 원숭이 신자 있는 사람들 내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운이 임금이거든요. 운이 임금이야. 그러면 얘가 더 강하단 말이야. 왜? 얘는 계절이니까. 봄에는 아무리 센 요것도 봄이 우선이지 얘가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원숭이 신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금하고 목은 끝까지 간다고 했죠. 끝까지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 4월이 딱 됐을 때 사명살 바로 걸리죠. 그래서 원숭이 신자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좀 많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보여요. 자,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리고 그게 일지가 되거나 월지가 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민년이 근데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좋기는 할 것 같은데 변화는 좀 크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월의 비견을 깔고 있다는 것을 부모의 덕을 형제와 나누어야 한다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형제와 분파 갈등이 따르게 되고 부모 덕을 뺏긴다는 의미도 크다. 그래서 걸록격은 부모 덕을 못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딱 구분해 놨습니다. 인사신해와 좌오묘유와 그리고 진술충미의 차이, 월지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뭔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놨습니다. 우선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에서 배운 생지, 왕지, 묘지. 자, 인사신해는 이 중에 생지, 왕지, 묘지 중에 뭡니까? 생지입니다. 생지. 시작의 기운이 강한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좌오묘유는 왕지죠. 왕지. 자,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묘지가 되죠. 자, 그래서 묘지의 개념을 적용하여서 이해하여야 한다. 자, 인사신해의 생지란 시작을 의미하므로 시작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에서 병이 장생한다. 자, 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병이 들어있죠, 안에. 자, 그 다음에 사 안에는 경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 안에는 임이 들어있죠, 안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해 안에는 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운도 강하면서 굉장히 보호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자, 7716이죠. 자, 요게 정기, 중기, 여기로 본다. 이게 여기와 중기와 정기로 본다면 7716이기 때문에 이게 제법 힘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것들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본다. 요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인에는 병이 장생하고 인에서 병이 장생하는 의미는 결국 인이랑 글자는 병화를 밀어준다. 왜? 인호술이기 때문에 병화로 갈 준비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는 경을 장생시키므로 사는 결국 경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신도 임을 장생시키므로 임으로 달려가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해도 간목을 장생시키므로 결국 간목으로 달려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자, 여기 안에 요렇게 되면 자, 요렇게 인이 되게 되면 요거는 안에 병화가 들어있는 거나 자, 그걸 봐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설명할 때는. 자, 그러므로 인사신해의 격으로 이룬 사주는 자연스럽게 다음 글자를 열어주므로 자연스럽게 식신을 열어주고 있다. 보면 이게 지금 식신이 됩니다. 무조건 거의. 자, 식신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을 열어주고 있고, 이 말은 육신적으로 비견의 주체성,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식신은 실천, 실행 또는 일거리를 말한다. 그래서 인사신해는 걸록격들은 사주는 주로 있고 계획성이 있게 일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결과와 성과를 잘 얻어낸다는 의미다. 그래서 요게 걸록격인데 이 사람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가 고집을 부리더라도 안에 계획성, 식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서 뭔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일을 실천해 나간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걸로 보고, 좌우묘유는 어떻게 보느냐? 좌우묘유는 요게 자가 있는 경우. 자, 을목인데 여기가 묘가 되잖아. 자, 그러면 이 안에 아무것도 없죠. 묘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뭐냐면은 이 사람은 계획도 없이 고집만 있다. 요렇게 얘기해 줍니다. 뚜렷하게. 좌우묘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집만 있다. 요렇게 얘기해 줍니다. 보세요. 좌우묘유의 왕지는 자신의 기운이 가장 극단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기운이 가장 극단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의미다. 양이 시작되어서 극단에 이르면 음이 시작되듯 왕지란 극단에 이르러 자신의 기운을 극단적으로 펼치지만 앞으로 더 진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될 기운을 말한다. 그치? 투출되죠. 비견격.
비견격으로 보죠. 예? 그게 비견격 그러니까 그 녹이 비견격이잖아. 뭐? 안 들어있어. 그냥 고집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는 지금 병이란 식신이 있어서 고집도 있지만 다음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화도 다음 계획이 있는 거고 신금도 다음 계획이 있는 거야. 요게. 자, 그런데 얘는 그냥 고집만 있는 거야. 요렇게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자신의 기운을 극단적으로 펼치지만 앞으로는 더 진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될 기운을 말한다. 그래서 묘에서 개가 장생하고 오는 을이 장생하고 유는 기가 장생하고 자는 신이 장생한다. 기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돌아가는 순행이라 하는데 좌우묘유는 목생수, 그 다음에 화생목, 금생토, 수생금을 하기 때문에 기운이 역행됨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기운이므로 인사신해의 격으로 이룬 격들과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전혀 다르다. 자, 음가는 역행하거든. 역행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절정에 이르게 되면 퇴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자, 이게 묘에서 개수가 장생하고 자,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신에서 자가 장생한다. 기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순행이라 하는데 묘오유자는 목생수, 목에서 수를 생하고 자, 그냥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목생수. 자, 그 다음에 화생목, 금생토, 수생금을 하기 때문에 기운이 역행됨을 의미한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기운으로 인사신해의 격으로 이룬 격들과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전혀 틀리게 한다. 한번 봅시다 또.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을이 묘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우선은 장생을 하는 개수를 이렇게 보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자, 그래서 개수를 열어가기 때문에 주체이지만 그것을 사회적인 결과값으로 잘 열어가지 못한다. 편인이 장생을 하게 되니까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한다. 자, 요 사람은 이제 요 글자에서 뭐가 장생하는가를 봤구만. 이 묘에서 월지의 묘에서 자.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볼 수 있겠구만. 잠깐만요. 자, 을목일 경우에는 자, 을목만 걸록격으로 보죠. 을목만 걸록격이 되고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봅시다. 또 걸록격이 되려면 자, 좌우묘유가 걸록격이 되려면 정화가 여기에 오화가 있어야 걸록격이 되잖아요. 그죠? 오화가 있어야 걸록격이. 자, 다 적어 보면 다 적어서 한번 봅시다. 걸록격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놨는가? 우리 은가는 5개잖아요. 자, 을목이 여기에 하면 걸록격. 자, 그 다음에 자, 정화가 오화가 되면 걸록격.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토가 유금이 되면 걸록격.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유금이 되면 걸록금인데 걸록격이 아니지. 오지. 그자? 오지.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유금이 되면 걸록격.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수가 자수가 되면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거든. 자, 그런데 우선은 이분이 생각할 때 장생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나오거든요. 걸록격들은 다음에 방향성을 본다 이 말이야. 자, 개수가 이 묘에서 장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이 오해에서 장생한다. 또 을목이 오해에서 장생하죠. 자, 그 다음에 기토와 또 기토와 정화가 자, 요 유에서 장생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신금이 요 자수에서 장생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편인이거든요. 그죠? 자, 여기도 보면 이게 편인이죠. 자, 요거는 편인이 아니고 편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보면 이건 편인. 그리고 편관. 자, 그리고 여기도 이건 편인이 되죠. 자, 편인 자체는 약간 편협한 생각을 의미하기, 이 사람의 해석이야. 이름으로 해서 이 근록격들은 안 좋다라고, 좋지 않다라고 우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자, 그러면 여기를, 자, 봅시다. 그래서, 자, 근록은 같은 근록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운명성이나 기질은 비슷하지만 사회적으로 근록격을 통하여 꽃을 잘